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지표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지표는 지금 보시는 요 차트인데요. 그물망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물망 차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냐면 양봉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상향 중인 그물 차트와 우하향 중인 그물 차트를 좀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파란색은 하락 중인 거고요. 녹색은 상승 중인 그물망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평평하게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상승 중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상승 추세였던 이 이격도, 그러니까 그물망 차트들이 평평하게 진행되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가 발생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출렁출렁 이제 그물망 차트들이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했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되는 추세로 딱 바뀌는 이런 시점 보이시죠? 이런 구간들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전환,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던 차트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차트로 바뀌게 되는 요런 타점, 요런 시점들 있죠. 요런 시점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구간을 박스로 그려보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기본 차트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식을 먼저 보시면 백두 그물 차트 업입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AA라는 변수에다가 특정 기간에 이평선을 그려 넣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평선이 전봉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를 표시해줘라. 크거나 같지 않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는, 작으면 AA를 표시를 하지 말고 전값이었던 AA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중일 때는 표시를 하다가 하락 중일 때는 전값을 유지하고 그냥 평행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베이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피어리어드에 5일을 더하고 10일을 더하고 15일을 더하고 20일을 더하고 나머지 수식은 다 같아요.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요거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5일선, 10일선, 15일선, 20일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하게 쭉 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차트가 그려 올라갈 때는 상승 중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걸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표 설정에서 전에 있었던 50, 15, 20, 25까지 이 전에 했었던 거 커버가 됐으니까 이번에 커버될 거는 30부터 하면 되겠죠. 그러면 30, 35, 40, 45, 50 이게 커버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는 지표를 50까지 커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55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55, 60, 65, 70, 75, 그러니까 여기는 80부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80, 85, 90, 95, 100 이렇게 해서 5이평부터 102평까지
5개씩 이제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그물망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완전한 정배열을 거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전부 다 정배열이 되고 쭉 이격도가 쫙 그물로 예쁘게 펴지면서 상승을 했고, 이렇게 수평선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하락하는 이평선들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이 변화를 추이를 여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되면서 싹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순간들. 마찬가지로 이제 그물 차트 다운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물 차트 다운도 하나 추가하고, 요거는 수식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수식은 전에 했었던 수식과 동일한데, 이거가 AA가 전봉 AA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이 값을 표시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게 되면 이게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더 이제 차트를 그리지 않고.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를 그리고, 이 지표 변수 값을 30, 그리고 55였죠? 55, 그리고 80. 예,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상승일 때 녹색, 하락일 때는 이제 파란색.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이격도 그물망 차트가 쭉 보이고, 상승하는 건 다 수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로스가 되고 있는 거죠. 하락하던 이 추세와 상승하는 추세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게 크로스 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박스를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이평선들이 다 압축됐을 때, 예전에 뭐 그런 압축하고 다시 상승하는 요런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뭐 케이블 타이, 이평선 압축, 뭐 이런 거, 그 영상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타점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 타점을 그물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요 그물망만 이용해서도 이 추세의 흐름이 보일 텐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상단과 하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똑같이 같은 종목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압축되는 요 구간, 사실상 압축되는 구간, 여기서는 요 구간으로 조금 요 압축된 다음에 요게 출현을 했네요. 요 노란 화살표 있는 요 구간을 봐볼까요? 여기는 19년 12월 16일 19년 12월 16일이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걸 다 지우고 19년 12월 16일, 네,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노란색 화살표가 뜬 겁니다. 그게 요 자리인데, 이게 쫙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그거를 돌파하는, 요럴 때 요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요 박스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이격도들이 쫙 압축이 돼야 된다. 이격도들이 다 뭉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할 때,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와줄 때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를 해줘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과거에 얼마나 맞았는지 요것들 한번
노란색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뜨고 나서 뭐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흐름이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에서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줬죠. 이거 성공했다고 할게요. 두 번째 화살표. 여기서는 두 번째 화살표가 뜨고 그 다음에 금방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더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타였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스윙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도 여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세 번째 화살표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그 초입에서 잘 잡아줬고요. 다섯 번째 화살표도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큰 상승 없이 약간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이후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화살표도 상승을 하는 초입에서 잘 잡아줬죠. 그래서 큰 트렌드를 잡아줄 때 이런 이평선들이 압축됐다가 다시 발산을 하는 그 초입 부분을 보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잡아줄 수 있겠다. 의미 있는 자리가 왔을 때 그 회사의 어떤 재료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수식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물망 수식에서 이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격도 압축 언더스코어 일목균형표라고 이 영문에서는 써야 돼요. 일목균형표라는 거를 써야지만 이렇게 구름대처럼 이렇게 박스를 색칠할 수가 있어요. 이건 키움의 어떤 이 수식에 조금 어떻게 보면 허접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그걸 해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표에 일반함수에 보면 디스파리티라는 요게 있어요. 이게 이격도거든요. 그래서 A5에다가 디스파리티 5를 넣고 A10에다가 디스파리티 10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격도를 쭉 다 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A5부터 A100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A를 구해라. 그래서 50, 15, 20 이렇게 쭉 해서 100까지 맥스 이거 쭉 표시해주고 그 중에 맥스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민 A를 구해라. 그래서 이걸 또 다 표시해서 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에서 상단 박스는 value when 첫 번째 요게 발생했을 때 그려주는데, 맥스 값의 그 컨디션을 구하는 게 맥스 A를 민 A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요 민 값과 맥스 값의 그 밸류 비율 차이거든요. 비율 차이가 요 레이시오보다 작으면 이제 그럴 때 요걸 표시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게 100이 된다면 요 민값과 맥스값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일 때가 같은 값인 거고, 맥스값이 민값보다 10% 정도 더 위쪽에 있다면 그때의 요 레이시오 값은 1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파리티에서 나오는 계산하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 5이평에서 102평까지 쭉 한 거잖아요. 이게 다 압축됐다라는 뜻이, 이게 만족한다면 압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중간인 52평에다가 요 맥스 A 요 값을 곱해서 그걸 100으로 나눠주면 요 비율만큼 요 상단에 박스가 그려지는 거겠죠. 하단은 동일하게 이건 동일하게 붙여넣고 민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값을 곱한 값, 민 값을 곱한 값. 민 값은 뭐 100 이하의 값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민 값은 그러면 요 특정 비율
요건 놔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 값과 맥스 값의 비율, 요거를 따지는 거를 컨디션을 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놔두고 요 민 값을 100보다 작은 어떤 값을 이 52평에다 곱해주면 그게 하단 박스가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 설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단, 하단 여기 색깔을 정하시고 스케일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시오는 105로 일단은 했어요. 그 105로 한다는 얘기는 맥스 값이 민 값의 비율보다 5% 정도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박스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겠다 그럼 1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105로 기본 값을 넣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는 그럼 어떻게 하냐. 화살표는 마찬가지인데 신호 검색에서 동일한 그 값들을 여기다 복사해 넣고요. 그 다음에 AA 요 값까지도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 값을 AA 값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요 박스 상단 값이 되겠죠. 박스 상단 값을 AA 값에다 넣게 되면 종가가 AA 값을 크로스업을 하고, 그리고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이 20일 거래량 곱하기 몇 배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화살표가 뜬다, 이런 뜻입니다. 지표 변수는 그래서 V 레이시오라는 걸 하나 추가했고요. 볼륨 레이시오겠죠. 요거는 이제 3배 이상이 되면 화살표를 그어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보기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큰 추세 바뀌는 이 트렌드를 볼 때 근데 좀 너무 정신이 없다, 나는 쫙 압축됐을 때만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 박스권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지지점을,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요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검색식까지 마무리로 이어서 가보면, 검색식은 항상 그렇듯이 맨 처음에 이 5개는 상장 폐지 방지 검색식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검색식은 넣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개수를 저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10씩 증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는 뭐 95 이상 110 이하 요렇게 해서 이 차트에 그리는 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12평, 22평, 32평, 42평 이게 해서 102평까지 전부 다 이제 15%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상태일 때, 그러니까 크게 급등락이 없는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평선을 쭉 압축된 상황, 이걸 110 이하 95 이상으로 했는데 이걸 105로 하면 이거랑 조금 더 유사한 값이 나오겠는데 검색되는 양이 더 적겠죠. 검색되는 양이 너무 적으면 이거는 110으로 놔두시고, 좀 너무 많이 검색된다 그러면 105로 낮춰도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를 하는데 22평 주가 2평이 1위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 한다. 이건 20이 됐든 30이 됐든 50이 됐든 어쨌든 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22평을 기준으로 했어요. 요 똑같이 상단을 하면 좋은데 요 상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검색식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 기간 내 거래량 비율 해서 5봉 이내에 22평 대비 저 화살표랑 똑같이 하려면 300% 이상이 되겠죠. 300% 이상. 여기서는 그 V 레이시오 이걸 3으로 했으니까 3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때는 300% 이상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 비율만 하면은 거래량이 너무 적은 이런 종목도 검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요게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5천을 쓰게 되면 이게 50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쓴다고 하면 이게 500만, 5천만, 5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쓰면 5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종목이 너무 많이 뜨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유도리 있게 변경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한 가지 이격도 요건 전부 다 일봉전으로 했어요. 일봉전 기준으로 이걸 전부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봉전 이 상태로 되다가 당일날 이게 골든 크로스에서 크로스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업이 되는 순간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평선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크로스업을 하고 거래량도 터지는데 그거는 그 전일까지만 압축되면 되고, 오늘은 그걸 돌파하는 요런 자리를 잡아 보려고 요런 식으로 검색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22평을 추가를 해볼게요. 가격 지표 여기서 라인을 다른 거 다 빼고 22평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럼 요 22평을 크로스업을 한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요 검색이 된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크로스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차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는 뜨지 않은 건데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자리로 아직 돌파 전 자리이지만 이게 검색이 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보브 반도체, 요즘 반도체주들이 계속 하락을 하던 추세에서 지금 조금씩 차트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또 출장 갔다가 오면서 어떤 이 반도체 쪽에서도 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 쪽에서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어버브 반도체? 그 반도체 쪽에 뭐가 이슈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해보는 거죠. 뭐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SFA 반도체도 가볼까요? 요건 화살표가 떴네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 추세를 뚫어주면서 화살표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보다 SFA 반도체가 지금 조금 더 강한 거죠. 하다가 약간 살짝 눌러주는 이런 상태인 거고요. 전에는 여기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쭉 흐름이 아주 좋았었네요. SFA 여기서도 화살표 뜨고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는 약하게 좋은 흐름, 여기서도 약하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뜬다고 무조건 다 간다,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거래량도 요 기준으로 보면 막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요만큼에서 요만큼 워낙 거래량이 적었었던 것 중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온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때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진짜죠. 이런 게 진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거니까.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이거를 확 뚫어주면 거래량이 나온 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살표더라도 이 차트의 자리에 따라서 얼마나 파워가 있는 자리인지 그거를 가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물망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그물망 차트들이 쫙 압축됐을 때 표시하는 이런 박스권을 그려봤고요. 그걸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화살표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검색식도 했군요. 완전 올인원으로 압축 박스 돌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뭐 트레이딩 뷰에다가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할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거는 요 영상 마치고 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화살표 뜬다고 무조건 가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뜨는 거나 검색식에 뜬 종목들을 참고해서 특정 해당 종목군을 쳐다보던가 어떤 재료를 분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셔서 이제 손절,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매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